한국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캄보디아. 2025년 기준 군사력은 과연 얼마나 차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먼 나라 한국과 캄보디아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겠는데요. 앙코르와트가 먹여 살리는 캄보디아는 최근 범죄 단지와 연루된 각종 범죄로 인해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되면서 현재 일진 미국과 과거 일진 영국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군사작전 얘기까지 나온 시점에서 한국과 캄보디아의 군사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먼저 비군사적 척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수 한국 5,208만 명, 캄보디아 1,706만 명, 가용 인구수 한국 2,604만 명, 캄보디아 819만 명, 석유 생산량 한국 하루 38,000배럴, 캄보디아 없음, 천연가스 생산량 한국 하루 5,512만 입방미터, 캄보디아 없음, 석탄 생산량 한국 하루 1,559만 메트릭톤, 캄보디아 하루 11만 3천 메트릭톤, 상선 한국 2,149척, 캄보디아 195척, 한국 15개, 캄보디아 2개, 공항 및 활주로, 한국 89개, 캄보디아 13개, 2025년 기준 국내 총생산, 한국 세계 14위, 캄보디아 세계 93위. 과거 캄보디아는 공산주의 무장 반군단체인 크메르루주의 폭정과 베트남의 침공으로 정권이 붕괴되고 내전까지 벌어졌는데요. 내전의 여파로 동남아 최빈국으로 전락했지만 이후 급격히 성장해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진입했죠. 하지만 크메르루주의 폭정 때문에 얼마 없는 지식인들이 죽거나 도망가서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었고 의료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붕괴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캄보디아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앙코르와트와 제조업이 있는데요. 관광으로 대표되는 서비스업이 국내 총생산의 35.6%를 차지하고 제조업이 27.8%, 농업이 16.6%, 건설업, 광업, 전기, 가스, 수도가 14%를 차지하죠. 캄보디아의 제조업은 외국 자본과 시장에 의존하는 형태로 1993년부터 33.3배 성장했고 그 중심에는 봉제업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입하고 저임금 노동으로 가공해 구미권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공과 기술 모두 부족한 탓에 노동 생산성이 낮고 외국 자본과 시장에 의존하는 형태라 구조 자체부터가 취약한데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개발도상국에 머물지 중진국으로 성장할지 결정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니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병력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비군 한국 45만 2,800명, 캄보디아 22만 1,000명, 예비군 한국 270만 명, 캄보디아 없음. 병력은 한국이 당연히 압도적이고 병역제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캄보디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징병제를 시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모병제로 운영해왔죠. 캄보디아는 법적으로 18세 이상 남성에게 최대 18개월의 의무 복무를 부과하지만 경제적 사정 때문에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군은 자원입대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복무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장기 복무도 물론 가능합니다. 캄보디아군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육군에 의존하긴 하지만 포병에 의존하는 한국과 달리 대부분 보병에 의존하는데요. 캄보디아군의 보병 장비는 구소련이나 중국에서 온 것이 많고 중국의 56식 자동소총과 81식 자동소총을 제식 소총으로 쓰고 있죠. 특이하게도 위 총기들은 7.62-39mm 탄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일부 총기는 5.56mm 나토탄을 사용하는 총기를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K1A와 K2C도 있는데 이는 특수부대용으로 소량 도입한 것으로 한국군의 제식 소총을 특수부대용으로 쓰는 시점에서 보병 장비 수준을 짐작할 수 있죠. 다음으로 육상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차 한국 2,236대, 캄보디아 644대, 군용차 한국 58,880대, 캄보디아 3,627대, 자주포 한국 3,270문, 캄보디아 30문, 견인포 한국 4,400문, 캄보디아 430문, 다연장 로켓포 한국 426문, 캄보디아 463문,
육상 전력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캄보디아군의 전차는 구소련이나 중국에서 온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54, 55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T-54, 55는 러우 전쟁에서도 모습을 보일 정도로 잘 만든 전차기는 하지만 너무 오래된 것이 문제죠. 그래서 러우 전쟁에서도 전차전보단 보병 지원용이나 자폭용으로 굴리고 있으며 한국군에서 동급이라 할 수 있는 전차로는 깡통전차라 불리는 M48 패튼이 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장갑차도 사정은 마찬가지라 구소련이나 중국에서 온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RDM-2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자주포는 중국에서 온 공구식 차량용 곡사포로 트럭 위에 122mm 곡사포를 얹어 기동성을 살렸지만 제대로 된 장갑도 없어서 포탄 하나만 옆에 떨어져도 큰 피해를 보게 되겠는데요. 캄보디아군의 견인포는 당연하게도 구소련이나 중국에서 온 것들로 M46 평사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죠. 마지막으로 캄보디아군의 다연장 로켓포는 유일하게 수적으로 한국과 비등한 무기체계로 앞선 무기체계들과 마찬가지로 구소련과 중국에서 온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의외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온 RM-70입니다. 정리하면 캄보디아 육상전력 대부분은 구소련과 중국에서 온 구형 장비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대전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데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다음으로 해상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함정수 한국 227척, 캄보디아 20척, 헬기모함 한국 2척, 캄보디아 없음, 구축함 한국 13척, 캄보디아 없음, 호위함 한국 17척, 캄보디아 없음, 초계함 한국 5척, 캄보디아 없음, 고속정 한국 35척, 캄보디아 20척, 소해정 한국 14척, 캄보디아 없음, 잠수함 한국 22척, 캄보디아 없음. 해상전력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캄보디아는 전투함정이 없는데요. 고속정과 상륙정이 전부라서 더 얘기할 것도 없지만 캄보디아가 해상전력을 키우지 않는 이유는 바로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은 2024년 9월 갑자기 캄보디아에 레암 해군기지에 정박 중인 초계함 2척을 선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레암 해군기지는 수도 프놈펜에서 서남쪽으로 168km 떨어진 시아누크항 인근에 있는 시설인데요. 중국 자본으로 건설된 데다 구조도 중국 해군기지와 닮은 탓에 미국은 중국이 캄보디아에 비밀 해군기지를 짓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죠. 캄보디아가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서 중국군 기지 이용을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입니다. 결정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의 무대인 인도태평양 중심에 있는 곳이라 중국이 이곳을 거점으로 아시아에서 더 센 입김을 행사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러니 캄보디아는 굳이 해상전력을 키우지 않고 중국에 협력하며 취할 것은 취하는 것이겠는데요. 2024년 5월 16일에는 캄보디아가 중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했고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으며 군사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죠. 다음으로 항공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항공기수 한국 1592기, 캄보디아 25기, 전투기 한국 315기, 캄보디아 없음, 공격기 한국 98기, 캄보디아 없음, 수송기 한국 41기, 캄보디아 4기, 훈련기 한국 318기, 캄보디아 없음, 특수임무기 한국 36기, 캄보디아 없음, 공중급유기 한국 4기, 캄보디아 없음, 헬기 한국 807기, 캄보디아 21기, 공격헬기 한국 111기, 캄보디아 없음. 항공전력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변변찮은 수송기나 구소련이나 중국에서 온 헬기가 전부로 공격 헬기조차 없는데요. 물론 지금은 훈련기조차 없지만 앞으로 체첸으로부터 L-39NG 5기를 들여올 예정이고 중국으로부터는 경공격기인 FTC-2000G를 들여올 수도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다만 아직 캄보디아 공군에는 제대로 된 전투기조차 없는 것은 사실이라 주된 임무는 수송이고 조종사들과 정비 인력들은 외국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전투기의 접근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공전력은 뭐가 있나 보면 구소련의 대공포와 중국의 맨페즈 그리고 중국의 HQ-12가 있습니다. 중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 HQ-12는 최대 사거리가 50km로 대공포와 맨페즈보다는 훨씬 현대적입니다. 다만 HQ-12는 중국에서 이미 2성급으로 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현대전에 어울리는 성능인지는 의문인데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이렇다
이렇듯 육해공 전력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캄보디아는 경제력에 걸맞게 육해공 전력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경제가 성장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성장하지 않는 한 본격적으로 돈이 많이 깨지는 해상전력과 항공전력을 키우기는 대단히 어렵겠습니다. 시끌시끌한 요즘 2025년 기준으로 한국과 캄보디아의 군사력을 비교해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